이게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바이든 날리면 하던 시절이에요. MBC가 바이든 날리던 이 보도를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은행, 대통령의 그 말의 품위와 수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대통령이 그런 태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좀 전달받았죠. 그럴 때 바이든이 아닙니다. 잘 들어두세요. 날리면입니다. 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했던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죠. 그때 이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언론 담당도 아니에요. 홍보수석이 따로 있잖아요. 시민사회 수석은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국정에 반영하고 또 국정 철학을 시민사회에 전파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시민사회 수석실인데 이 시민사회 수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상대가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전화를 다시 합니다. 아, 전화 와 있던데요. 내 전화 그때 못 받았는데 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규 수석이 그분한테 하는 말이 MBC에 대해서 뭐 엄청난 욕을 하죠. 바로 MBC 저놈들 이렇게 갑니다. 적개심을 드러내죠. 그리고 매국 언론이라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 시민들 보수 시민들 모아서 MBC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옆에도 이야기 좀 해달라.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관제 데모를 사주한 거죠. 그죠? 애초에 그걸 사주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상대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 그 상대가 전화를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 대화가 지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편한 보도를 한 MBC 앞에 가서 데모를 하도록 주변에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유당 이승만 정부 때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간제 데모를 그죠? 유신 정권입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입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짓을 다시 했죠. 박근혜 때 이런 간제 데모를 하게 했습니다. 어버이연합도 나오고 뭐 했죠. 그 돈은 또 그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을 통해서 하고 그때 박근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그때 행정관이 그 담당 행정관까지 있던 게 나중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었던 그때 당시 거제도 출신의 비서실장 법무장관도 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기춘이죠. 그렇죠. 김기춘. 이 처벌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이상입니다. 지금 이 하는 게. 이 관제 데모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규 수석 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제가 이 강성규 수석과 그때 당 관계자라는 분의 이 통화 내역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를 3개월 안에 치내겠다는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죠? 윤석열 씨와 그 관계자의 통화 내용도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정권이 권력이 누수되고 있다. 레임덕이 왔다. 그런 이야기죠. 레임덕이 와서 벌써 그 아주 내밀했던 통화 기록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바로 이 권력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오랫동안 이래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시점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총선이 아직 7개월이나 남아있는데 벌써 이런 폭로와 내밀한 통화 기록들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윤석열의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윤석열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더 많은 폭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이 시민사회 수석은요, 맨 처음에 한국일보 기자를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1년 만인가요? 경향신문 기자로 옮겨서 또 한 8, 9년 근무를 하다가 한나라당 쪽으로 가서 이제 정계 쪽에 문을 두드리고 그쪽하고 관계를 맺다가 2008년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마포갑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두 번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언론인 출신이면서 정치인이죠. 근데 그런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거꾸로 언론 탄압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강성규 수석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심지어 언론사 앞에 가서 간제 데모를 하도록 이렇게 사주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언론 출신이 언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전두환 때 언론을 죽였던 허문도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군사 독재 정권이든 검사 독재 정권이든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언론을 탄압하는 핵심 브레인들은 원래 다 뭐였다? 언론인 출신이었다. 이동관도 마찬가지죠. 이동관도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인 출신 중에 극우 보수들이 언론에서 나와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몸담았던 친정 언론을 거각적으로 탄압해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성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성규도 이동관도 뭐 앞에 또 그런 유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들을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생생 이슈를 통해서 몇 가지 화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에 점점점 대한민국이 이 일본을 향해서 침몰해가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힘이 아니라 친일의 힘이다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친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정말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냉혹하게 이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